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 마무리 과정을 밟고 계신 부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에게서 돈을 못 번다고 핍박받고 살다 큰 돈을 벌게 되니 남편분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끝내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어떤 기막힌 이야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제가 한 일은 약가라고 생각하는 이혼녀입니다. 이제 이혼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남편은 제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갈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결과예요. 남편은 저를 괴롭혔고 저는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니까요. 그 결과 남편 인생 망하고 남편 집안까지 망했다고 해도 제가 책임질 일은 없는 셈이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해봐야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1년 남짓한 연애 기간 끝에 결혼에 골인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착하고 성실하며 또 너그러운 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라는 말도 들었죠. 저도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냥 제게 헌신적인 남편이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절 아껴주고 저도 남편 아껴주는 관계가 되면 좋을 거로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내가 좀 바쁜데 자기가 가사일 좀 전담해 줄 수 있어? 나도 일하잖아. 내가 버는 돈이 자기 2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사일 좀 전담해 줘.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업 운영하는 남편 버는 돈이 회사 다니는 저의 2배 정도는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전에 손에 물 안 묻혀 주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저더러 집안일을 전담하라는 말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바쁘니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만 했어도 크게 섭섭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제가 돈 못 버니까 가사일 다 하라는 태도였으니까요.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때는 남편 일이 좀 바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필요하면 서로 양보하는 게 부부가 할 일이라 자신을 설득시키면서 인내심을 발휘했죠. 하지만 그 보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담하게 된 집안일은 얼마 전까지 순전히 다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본궤도로 돌아오고 시간이 남으면서 가사일 좀 하라고 하면 항상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의 차이를 생각해라. 막말로 내가 2배를 버니까 집안일은 돈 덜 버는 네가 맞지 않겠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이혼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 더러운 돈 못 번다고 사람을 종년 취급하는데 기분이 정말 상했거든요. 말투도 말투거니와 언젠가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점점 기분 나빠졌습니다. 동등한 지위의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종년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그러면서 떠드는 소리도 항상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너는 대접 덜 받고 살아야 한다는 식이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다고요. 참다 참다 시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친가에게 일러바치는 느낌이라 일단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그 즉시 불벼락이 남편이 아닌 제게 떨어지더군요.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감히. 남편이 너보다 2배를 벌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네,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마저도 절 돈 적게 버는 종년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5년 가까이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신과 안 가고 버틴 게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가사일 전담시키는 건 약가고요. 기타 우리 집 재산 처리 문제도 순전히 남편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사업 확장, 우리 집 사고 파는 것, 우리 부부 공동 소유였던 주식 처분.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독단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돈 더 많이 번다는 남편의 저급한 논리에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살고 나니 저도 돈에 한이 맺히더라고요. 더러워서 나도 돈 번다는 생각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주식 시작해서 돈 잃은 분도 많으시죠? 저라고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의 지인을 통해서 얻게 된 특급 정보를 통해 코스닥 모기업에 돈을 왕창 넣었어요. 제가 넣은 곳이 총 3곳이니 다 넣은 돈이 5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야말로 10년 넘게 남편에게 핍박받은 한을 풀기 위해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짓이기도 했어요. 다시 하라면 못할 짓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투자에서 실패했다면 남편의 핍박은 더해졌을 테고 저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투자는 뭐 아니면 도라고 하죠.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라고요. 제 지인의 친구가 물어다 준 정보는 진퉁이었습니다. 세 곳을 평균을 내면 3000%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겁니다. 이거저거 떼고도 제가 5천만 원으로 번 돈이
12억이 넘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 부모님을 꿰어서 부모님 역시 비슷한 액수의 돈을 넣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10억 넘는 돈을 버셨습니다. 덕분에 한 방에 부모님 노후 대책까지 마련한 효녀가 되었죠. 좋은 일은 겹쳐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 도움 없이 큰 돈을 벌었던 그 시점에서 남편과 시댁에 한꺼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사업은 브로커에게 잘못 걸려서 말 그대로 한 방에 망할 판이었고요. 남편 사업에 투자했던 시댁 역시 함께 망할 판이었습니다. 둘이 합쳐 빚이 10억이 넘어서 다 같이 개인 파산해서 몇 년 신용 불량자나 다름없는 삶을 보내던가 아니면 정말 다 같이 손잡고 배째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을 공개했습니다. 주식 처분해서 번 12억이 넘는 돈을 보고 남편 눈이 돌아가더군요. 자기야, 정말 잘했어. 뭘 잘해? 덕분에 나도 살고 우리 부모님도 살겠어. 이 돈 나 좀 빌려주라.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뭐라고? 내가 내 돈을 왜 너한테 빌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냥 큰 돈 벌었다고 가르쳐준 것 뿐이야. 개털된 자기한테는 이제 아무 볼 일이 없어. 이혼해. 제 말을 듣던 남편이 눈이 돌아가서 욕을 퍼붓더군요. 다 큰 남자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무섭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저 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때리지는 못한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온갖 욕을 하면서도 손찌검은 못하더군요. 온갖 욕을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했죠. 거지 새끼가 말 참 험하게 하네. 아무튼 우리 이혼하고 내 재산은 10원도 못 주니까 자기는 시부모님이랑 손잡고 밀항을 하든가 한강 가든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와 바로 이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제게 퍼부은 폭언과 문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15년간 진행했던 경제적인 고립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이건 100% 이혼 사유가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남편에게 10원도 안 줘도 된답니다. 빚 역시 순전히 남편이 경제권을 휘두르면서 만든 것이라 제게는 책임이 없는 형태로 분할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재판 준비하면서 남편 태도가 급변했어요. 욕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한 번은 만나달라고 해서 카페에 나갔더니 남들 있는 데서 무릎 꿇고 손 모아 빌더군요. 내 인생이랑 우리 부모님 인생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나 자기 부모님이나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저는 꿋꿋하게 이혼 재판을 밀어붙였고 며칠 전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재산은 온전히 제가, 남편 빚은 온전히 남편이 가지게 된 것이죠. 남편 인생과 시부모 인생이 한꺼번에 거덜난 셈이죠.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나 시부모나 조금도 동정이 가지 않아요. 제게 잘해준 사람이 망해야 동정이 가죠. 절 핍박한 인간들이 망하게 되었으니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몇 번 돈 빌려줄 듯 하면서 안 빌려주니 그것들 속 뒤집히는 모습도 꿀잼이었고요. 이렇게 저는 그동안 받은 핍박을 어느 정도 돌려주었고 이혼의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도 항소할 수 있다지만 남편은 항소도 안 할 모양이에요. 들어보니 남편 쪽에는 항소 비용도 없다더군요. 저야 남편 항소하면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빵빵한 변호사 그대로 갈 거고 그럼 남편이 이길 확률은 0%이니까요. 덕분에 이혼은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러운 남편과 시댁, 또 남편에게 핍박받은 시간을 날려버리고 부모님과 새 삶을 꾸려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시댁에 받은 핍박을 제대로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혼 과정 잘 밟으시고 새 삶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